다음에 이제 66쪽 도읍화하는 동서이경이라. 예. 도읍도 고을읍, 빛날화, 여름하, 동력동, 선역서, 두이, 서울경. 자, 여기 도자는 우리가 놈자자를 이렇게 쭉 쓰면 이게 뭐냐면 이게 노인을 뜻하는 글자예요. 노인. 여기다가 흰백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점 안 찍고 그냥 가로알자를 쓰기도 이렇게 합니다. 어쨌거나 이 뜻은 뭐냐면 이제 노인이 곧 화해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글자이기도 해요. 여기다가 우방을 붙이죠. 읍은 이제 입구자에다가 이렇게 부절을 뜻하는 부절, 병부절이라고도 하죠. 그죠? 요거 입구자는 뭐냐면 나라국자를 말하는 거예요. 화자는 이거 뭐야 이게? 순서가 이렇게 빛날화, 빛날화 이렇게 쓰죠. 화자는 이 머리 숫자를 갖다가 약칭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천천히 걸을 쇠자를 이렇게 썼죠. 이게 도읍도자를 보통 이게 이제 언덕을 뜻하는 글자인데, 요게 좌우방에 있으면은, 왼쪽에 있으면은, 요것은 요 언덕부자를 가리키는 글자예요. 왼쪽에 쓰는 것은. 이건 이제 순수한 언덕이죠. 오른쪽에 쓰는 것은 뭔가 설계하고 조성한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고을읍자 이 부수에서 찾죠. 그죠? 예전에는. 그래서 여기 왼쪽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획에서 찾고, 오른쪽에다가 쓰면은 뭐 군이다, 뭐 고을군자라든가 무슨 이런 글자 쓰면은 신랑낭자라든가 이런 글자를 쓰면은 고을읍자에다가 쓰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보다 쓰는 것이죠. 근데 이 이제 도라고 하는 글자는 천자가 거처하는 곳을 말하는데, 왜 천자가 거처하는 곳을 도라고 하느냐? 이 천자가 거처하는 곳은 옛날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곳,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상들의 어떤 무덤이 있는 곳, 그런 뜻을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뭐 무덤이 없더라도 종묘로 매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상징으로 쓰이잖아요. 우리 종묘사직이라고 하는 것이. 종묘는 조상을 매시는 곳이 종묘고, 사직은 땅신을 갖다가 매시는 곳이에요. 땅신. 그래서 좌묘우사 그래요. 좌묘우사. 우리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복궁이 있을 적에 왼쪽에는 종묘가 위치하고 있죠. 종묘가 좌묘우사. 좌묘우사다 이게요.
궁궐이 있으면은 왼쪽에 조상을 모시는 묘가 있고 종묘가 있고 오른쪽에는 사직단이 있다 이게요. 사직단. 그런 뜻이에요. 앞에서 와서. 예? 앞에서 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앞에서 봐서가 아니라 거처하는 자리로. 거처하는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복궁에 이제 임금이 앉아 있으면은 남향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남쪽을. 그러면 이인군 중심으로, 손님 중심이 아니라 이인군 중심으로 왼쪽, 동쪽이겠죠. 그러니까. 그죠? 거기 종묘가 있는 거죠. 오른쪽은 서쪽, 사직단이 있는 거예요. 사직단. 뭐든지 거기 주인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라는 말이 사직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직단에서 사회. 왜냐? 이제 사직단에서 제를 지낼 때에 팔도 관찰사들을 다 지방 방백들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여들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천하의 모든 사람들 다 사직단에 모여들었다 해서 사회예요. 모일회자 써가지고. 이게 사직단을 뜻하는 거죠. 사직단. 이 땅을 지배하시는, 이게 땅주신 사자예요. 땅주신 사. 그러니까 흑토자에다가 신명을 뜻하는 요 시자를 쓴 거죠. 그죠? 여기 땅주신에다가. 사직할 때 직자는 이게 매기장 직자예요. 이건 곡신을 말하는 거예요. 곡신. 이건 땅귀신이고 이건 곡신.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게 놈자자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비하하는 발언으로 우리가 보통 쓰이지만은 요 자라고 하는 글자는 노인을 말하는 거예요. 노인은 일반인보다도 윗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거처하는 곳이다. 예,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뜻이 변천이 돼가지고 조상의 무덤이 묻혀 있는 곳,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 도읍이 들었으면은 도읍의 북쪽에 주로 무덤이 있어요. 북쪽에. 그래서 우리가 북망산이라니, 북망산. 우리 낙양에 가면, 낙양이 이제 우리 인류의 하나라 때의 최초의 도읍지예요. 하나라 때, 하은주 할 때 도읍지예요. 그 낙양성 북쪽에 망산이 있다 이게요. 이 죽은 이가 묻혀 있는 곳. 낙양성 심리허에, 허자가 쯤허, 심리쯤에, 이렇게 심리쯤에. 예, 그런 뜻이죠. 예. 아니, 잘 부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불러보시죠, 한번. 예. 아니, 어떻게 돈을 들여야 부르시려나? 그냥 공짜는 안 부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윗사람이 거처하는 곳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돌아가신 조상이 묻혀 있는 곳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읍이라는 건 뭐냐? 도가 있으면 이제 거기 이제 주변을 읍이라고 해요. 읍은 요게 입구자가 둘레 우자, 나라국자를 이렇게 의미해요. 우리가 나라국자가 이렇게 쓰죠. 근데 여기 큰 입구가 이게 둘레 우자예요. 우리 둘레 우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죠. 가죽 우자를 여기다 붙였어요. 가죽 우자. 우리 한국 할 때
우리 한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자를 쓰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있자를. 왜 가지고 있자를 썼을까? 우리가 이 둘레우이자를 이렇게도 써요. 우물정자를. 네, 우물정자 이렇게 써요. 이게 사실은 나라국의 의미로도 쓰이는 겁니다. 이게 나라국자의 의미로도 쓰여요. 근데 이 한이라는 글자를 쓸 적에 이 한이라는 글자가 최근 들어서 만들어진 글자가 아니에요. 옛날 단군 조선시대 때에는 단군 조선시대 때에 그 영토가 굉장히 광활했어요. 그때 이 영토는 저 동북 삼성, 만주 지역에다가 옆에는 요하 쪽에다가 산동반도 밑에 오나라, 월나라, 장강, 이남까지 그 영토가 광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요즘처럼 저 고속철도가 있는 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다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네,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마한, 진한, 번한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한, 진한, 번한으로 해가지고 조그마한 반도 땅에다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반도 땅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는 했지만은 그 속뜻은 뭐냐면 과거 우리 조상이 차지했던 광활한 영토를 되찾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쓰겠다는 뜻으로 계승하는 의미에서 조그만 땅에다가 마한, 진한, 변환했던 것이지 본래 거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단군 조선 이전에도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삼한 관경제라고 해요. 삼한 관경제. 그래서 단군이 직접 다스리는 지역은 진한이라고 했어요. 진한. 신한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진한이라고 하고, 저쪽 중국과 인접한 그쪽 지금 울타리 번자를 써가지고 번한이라고 했어요. 번한. 그러다가 이제 갓변자를 쓰여서 뭐 변한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음차를 해서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서 이 반도 땅에 평양 쪽에다가는 마한을 뒀어요. 마한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한 영토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본래부터 이 정전제를 시행했던 민족이에요. 정전제. 이게 여기 우물정자도 되지만은 크게 보면은 정전제의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물을 갖다가 팔 때에 이 우물정자를 이렇게 취하죠. 우물정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뭐 건물을 짓는다, 뭐 구축한다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 우물정자에다가 두 제자 쓴 거예요. 한 번 쌓고 또 한 번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도록 할 거 아니에요. 우물이 가는 뜻이 그런데 요 뜻이 변천이 돼가지고 이런 정전제의 또한 의미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고유의 제도예요. 고유의 어떤 사상 이념을 담고 있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이게. 근데 우리 문헌에서는 다 어디 중국의 그 하나라 무임금이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이게 전국을 구주로 나눴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우물정자 쓰면은 이게 아홉으로 나누지잖아요. 이게 구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전국을 구주로 나눴다 하는 그 얘기는 정전제를 시행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 민족이 국세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뺏기고 이렇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역사를 모르다 보니까
예? 우리의 그 역사를 인정도 안 할 뿐더러 생각도 안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역사의식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국유 신이요 사유혼이라. 아이고 참 쓰라고 하니까 그 국유신이요 사유혼이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몸과 같다. 사람의 몸으로 비유한다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몸 안에 깃들어 있는 혼과 같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런 곤경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비록 망한다 하더라도 역사가 있는 민족은 그걸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걸 찾으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침탈을 당했어요. 어? 그래도 우리 민족은 어때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찾으려고 막 독립투쟁도 해가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역사 없는 민족은 망하면 끝이에요. 뭐 찾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애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지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답답해요. 사실은. 우리 때는 그래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제 여기 20대, 30대가 앞으로 이 시대를 끌고 나갈 주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젊은 청년들이 역사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 굉장히 위태로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모르지. 앞으로 시대가 뭐 이제는 사실 어찌 보면은 나라라는 개념, 사실 어찌 보면은 너무 국수주의적으로 빠지는 것도 문제는 돼요. 그런데 어쨌거나 세상에 여러 문화가 다 함께 이제 이렇게 공존하는 시대에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야 그 안에서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일 텐데 정체성이 없으면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사회 탓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손자 손녀들을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가르치세요. 네, 저도 사실 우리 애들한테 그래. 니들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을지 모르지만은 역사는 평생 공부다. 평생도록 공부해야 된다. 그 역사의식 속에서 어떤 정신이 또 거기 지켜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나라예요. 나라. 나라에 요건 뭐냐면 나라를 부절을 갖고서 이 나라를 다 쓰는 거예요. 이게 고을읍의 뜻이에요. 고을읍. 화자는 빛나는 화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꽃 화자로도 써요. 꽃 화자로. 우리 꽃 화자는 화할 화자로 썼네요. 화할 화자. 풀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화하는지. 예? 이 변화의 뜻이죠. 예, 이게 화자지만은 근데 요것은 아주 그냥 꽃이 그냥 번성한 활짝 꽃혀 있는 그런 뜻이고, 요건 그냥 풀이 이제 꽃으로 이렇게 탈바꿈되는 그런 뜻을 취한 것이죠. 그죠? 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수원 화성에 우리 정조께서 거기다가 이제 도읍을 세우려고 화성이라고 이름 졌잖아요. 이 화자가 사실 이제 요임금의 고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요임금의 고사와.
요임금이 어느 이제 여기 화땅을 시찰을 나갔는데 그 화땅을 지키는 관인이 요임금에게 축원을 한 거예요. 아이고, 성군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래 사시고 또 부유하시고 또 자식들을 많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화봉 삼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땅의 봉인이 세 가지로 축원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화봉, 화봉 삼축이다. 그러니까 요임금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올해 목금 숫자, 부기 부자, 그 다음에 다남자, 남자 많이 둔다는 것이 꼭 여자를 무시하는 뜻은 아니고 자식을 많이 두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요임금이 아이고, 나는 그 말씀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두려움이 많게 되고, 왜냐? 자식들 쟁탈전을 벌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많으면 두려움이 많게 되고, 부유하다 보면은 일거리가 많아지고, 오래 살다 보면은 욕을 많이 당합니다. 사람들이 저놈은 늙으니 빨리 안 가죠. 욕을 많이 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화봉인이 표현해, 아이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천생 만물이여늘 하늘이 만물을 다 내시는데 각자가 다 그 일할 그 녹을 받고 태어나는 겁니다. 자식이 많으면 그 자식들에게 일거리를 잘 나눠주면은 오히려 번창합니다. 왜 그게 두렵다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부유한 것을 내가 취할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주면은 오히려 번창합니다. 왜 거기서 일거리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오래 살면은 필히 욕을 얻어먹을까요? 아니, 어떤 분이 나이 90 얼마 드셨는데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근데 가다가 어디 턱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병원을 갔다가 불렸게 다니시고. 아니, 이 살고자 하는 욕망은 이건 절대적인 욕망이지, 이거 상대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오래 사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 하지 마셔야지. 예? 죽는다고 일찍 죽으려고 하는 사람 없고. 예. 내가 다 농담이라 죽어야지 그냥 실질적으로. 예. 죽으세요 하면은 되게 성나봐요. 아니, 절대 생존 욕구예요. 절대 생존 욕구. 예. 그건 본의 아니지. 그럼요. 아니, 그런데 다만 사람이 덕을 쌓으면은 다 오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놈은 늙으니 빨리 안 가, 이게 아니라 사람이 덕을 쌓고 주변을 편안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면은, 그러면 누구나 다 그 사람 오래 살기를 바라고 축원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욕을 얻어먹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화봉인이 그 답을 또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임금 때 우리 인류사에서 옛날 공자는 요순시대를 가장 문명의 극치의 시대로 이렇게 삼았던 거예요. 요순시대는 그야말로 무의이화, 무의치, 이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정조대왕이
이 화성이라고 이 화자를 취한 것이 내가 요순 시대와 같은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서 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게 우리 화자가 여기 보면은 파자를 하면은 열십자가 이렇게 다 열십자잖아요. 요거 열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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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열, 스물, 서른, 마흔, 시운, 예순, 하나. 그래서 우리가 환갑을 화갑이라고 하죠. 환갑을 화갑이라고 합니다. 거기 우리 수원화성 가보셨어요? 수원화성 가보셨어요? 우리 장 선생님? 거기 가면 수류방화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수류방화정. 저쪽에 연무대도 있고 하지만은 수류방화정이 있는데 거기에 벽돌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보니까 열십자를 다 이렇게 이게 문양을 갖다 열십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두고서 뭐 별별 얘기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게 기독교 무슨 잔재 흔적이다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화자를 갖다가 상징한 거예요. 화자를. 열십자를 이렇게 막 그 문양으로 열십자를 막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그런 뜻이에요. 아니 제 얘기예요. 누가 한 얘기가 아니고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을 못하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뜻 이외에 다른 거 취할 게 어디 있어요? 없지. 네? 바로 요순의 어떤 그런 뜻을 열심히 표현한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아마 정조대왕이 49년간 재위한 것 같아요. 49년간 재위를 하신 것 같은데 참 묘해요. 거기 연무대 쪽에 가면은 정조대왕이 활을 쏘던 그 터가 있는데 정조대왕은 늘 활을 쏠 적에 화살을 50개를 갖다가 딱 뒤에다가 이렇게 채워서 활을 쏘는데 41개만 딱 남겨놓고 49발을 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건지 어떻게 49년간 재위를 했어요. 어떻게 묘하게도 그게 50개에서 49발을 이렇게 쏘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주역에 보면은 주역 점을 치는데 대연수 50이니 기용은 46구라 쓰는 것은 49개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딱 남겨두는 거예요. 저기 정조대왕은 자신의 호를 뭐라고 했냐면은 만천명월 쥐농이라고 했어요. 만천명월 쥐농이다. 당신의 호를 갖다가 늙은이 공자죠. 여기 귀공자에다가 기두자 쓴 거예요. 여기 쥐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백년몸 유지하기 어렵지만은 나의 본성, 불가에서 말하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억겁 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여하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거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죽었다 해서 죽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이에요. 본성은 불생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천명월이 뭐냐면 내가 내천자죠. 만 개나 되는 내가 있지만은 하늘에 밝은 달 떠 있는 것은 하나지만 이 밝은 달이 만 개나 되는 내 속에 다 달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했지만 만물들의 마음속에는 하느님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각구일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각구일태극이다. 우리 사람만 하느님 마음 받은 게 아니라 저 이름 없는 잡초, 아주 미천한 저런 생명 갖고 있는 것들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천명월의 그런 뜻을 만천명월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백성들을 만천으로 비유하는 것이고 자신을 명월로 비유하는 거예요. 네. 자기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런 독화 정체를 펴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50개의 활을 쏘는데 하나를 남겨두고 하나는 부동지체예요. 자신을 뜻하는 거, 천자를 뜻하는 거예요. 네, 우리 점치는 그 원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떻게 49년간 딱 제위를 했어요, 이렇게. 네? 옛날 진시황이 15살에 13살. 네? 13살. 15살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15살에 즉위해서 49에 죽었으면요. 네. 34년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3살에 등극했으면 36년이죠. 아니죠. 246년이 네. 등극한 나이인데 그게 13살. 가만있어. 15에서 49를 빼면 어떻게 되는 게? 34살. 34년. 35. 아니지. 그러니까 36년째 했으니까. 36년. 네, 36년간 제위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는 한 해를 더 보태야 되는 것이지. 보통은 보태는 겁니다. 15살. 15세. 네? 15세도 들어가고 49도 들어가고. 글쎄. 근데 BC 246년이 네. 진시황이 13살 때. 그래 제가 할 얘기가 없지. 글쎄. 아니 그런데 여하튼 진시황이 제위 기간 36년이라고 해요. 네. 보통 그 얘기를 합니다. 예? 49년. 그렇죠, 그렇죠. 49에. 네. 13살에. 그러니까 13살? 예, 49. 그럼 36년. 13살에 49년. 그래요. 찾아볼까요? 글쎄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진시황이 이전에 주나라 때에는 봉건제였어요. 근데 진시황 때에 강력한 중앙 집권제를 행하면서 전국을 36군현으로 나눴어요. 전국을 36군현으로 나눴어요. 36년간 제위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짜 무덤을 만든 것도 36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살에 등극했는데. 아, 그래. 내가 지금 잘못 얘기했네요. 어떻게 15살로 이렇게. 우리 할아버님이 15세에 결혼하셔서. 우리 할머님은 16세에 했었고.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16수, 66, 36 하듯이,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진시황이 36년간 딱 제였어요. 그러니까 참,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게 참 묘한 거예요, 그게. 네. 하자는 여름 하자지요. 여름 하자. 이게 이제 이 하라는 글자가 사실 중국인들이 이 여름 하자를 이런 모양으로 쓴 데에는 어떤 뜻을 담았을까? 본래 중국인들은 자기들의 시조를 하나라로부터 시작처를 삼아요. 그리고 이 중국인들은 화산 지역, 우리 이쪽 동이족은 태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음처로 삼았지만은 중국에 오악이 있는데 오악 중에 서쪽에 위치한 화산을 중심으로 발음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민족을 화족이다 이런 말을 써요. 화족이다. 화산 지역으로부터 발흥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여름 화자를 모든 곳에 중심초로 그냥 삼는 거예요. 모든 곳에 중심초로. 또 여름이라고 하는 때는 가장 풍성한 때죠. 가장 뭐 곡식 잡초 할 것 없이 그냥 가장 번성한 시절이 여름철이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담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변천이 된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동서이경. 동자는 나무 목자에다가 날일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에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서자는 요 한 입구자 안에 새가 깃드는 모습, 새가 이제 보금자리 찾아서 깃든 모습, 서를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부이자에다가 서울 경자를 썼죠. 우리 동력동자를 중국인들이 이 동력동자를 만든 거예요. 중국인들이. 그런데 여기다가 나무목자를 썼어요. 나무목자를.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이게 바로 이제 뽕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뽕나무. 뽕나무. 이걸 우리는 뽕나무가 사실은 이 복나무잖아요. 복나무. 우리 인류에게 복을 선사해 준 복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바라봤을 적에 이 동방에 살았던 그 민족, 우리 저기 어디 중국 땅 가면은 뽕나무를 갖다가 뽕나무에 누에를 키고 뭐 옷도 해 입고 한 것을 갖다가 황제 시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주역에서도 의상제도, 의상제도를 황제와 요순 시대 때 이렇게 의상제도를 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누에를 키는 걸 갖다가 이제 황제 헌원 씨의 아내가 되는 누조인가요? 네. 그분이 누에를 키우고 뭐 옷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동방에서 옷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었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그냥 그게 황제로 이렇게 얘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하여튼 동방에 태양이 솟아오르는 곳. 그래서 우리 중국인들이 우리 민족을 부상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상국. 붙들 부자에 뽕나무 상자. 뭐야 이게 또우자를 이렇게 쓴 거죠. 네, 부상이라는 말 써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보다도 일본인들 자기네가 부상국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붙어 나온 복나무다 이런 얘기예요. 붙어 나온 복나무다. 그러니까 요 붙어 나온다는 얘기 뭐냐면 나무를 붙잡고 태양이 마치 올라오는 듯한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보통 복나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뽕나무. 그래서 주역에 보면 이게 뽕나무 갖고서 얘기한 곳이 있는데 천지비교에 자, 하여튼 여기 동서이경은 뭐냐면 여기 이제 하나라 때의 도읍으로
삼았던 곳이 낙양이에요. 낙양인데 이 낙양 땅과 여기 이제 낙양 땅과 여기 낙양 땅은 서주 시대 때에 주나라 때에도 낙양 땅을 수도로 삼았어요. 은나라는 저기 은허라고 하는데 이 조양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조양. 예. 거기가 은나라 마지막 시대. 은나라가 수도로 옮긴 곳이 뭐 한 7군데나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은허에서 이제 수도를 삼았는데 주나라 때에는 여기 낙양 땅에 이렇게 수도를 했어요. 그래서 낙양을 세상의 중심지로 이렇게 삼았던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잔주에 보면 이 말 나와요. 여기 보면은 동서이경이라고 하는 요 구절. 동경이 있고 서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동경이 있고 서경이 있었다. 중국의 민족들은 처음에 서쪽 지역으로부터 해가지고 점차 동쪽으로 이렇게 점진한 거예요. 중국인들은. 예. 그래서 자, 여기 동경은 낙양이니, 이 동경이라는 얘기는 후대에 이제 도읍지를 세웠다는 뜻이에요. 예. 본래 서경에서부터 동경으로 이렇게 옮긴 거예요. 서경에서 동경으로. 그래서 동경은 낙양이니 옛날에 동주시대, 동한시대, 예? 예, 우리나라, 진나라, 석조 후에, 석조 후, 이거 뭐야, 이거? 우리나라, 우이자지요? 아, 이거 눈이 저기 하니까 그냥, 복잡하니까 안 되네, 그냥. 예, 그래서 도원하고 도읍을 댕했다는 얘기예요. 서경은 장안이다, 이게, 장안. 예, 저기 진시황 무덤이 묻혀있는 곳, 장안. 거기에요. 장안이니 서주, 또 진나라, 서한, 예. 그러니까 이게 한나라가 전한 시대와 후한 시대가 있어요. 전한 시대 때에는 서경에 천도를 했고, 그렇죠? 제가 헷갈리네. 제가 헷갈려. 이제 서한 시대에서 동한 시대로 이제, 옮기게 되기, 전한과 후한을 서한과 동한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중국 민족은 하여튼, 이 바다로 향하려고 이렇게 애썼던 모양이에요. 내륙 지역에 있다가 화하족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다 뺏긴 거지. 우리가 다 뺏긴 거예요. 우리는 반도 땅, 지금 반의 반도 안 되는 땅 속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섬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동서이경이라는 동도와 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경자는 이게 높을 꽃자를 갖다가 이렇게 간략히 생략한 글자예요. 높을 꽃자, 고층. 이게, 이걸 갖다가 생략을 해서, 이제 여기 서울이 되려면은 막 높은 그냥,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고 하지 않습니까? 고층 건물들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